자, 일부 시간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오늘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부동산 관련된 질문 지금부터 접수 받을게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57번 꼭 기억해 주세요. 끝자리 6357번 저희 지금부터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 전화 계속해서 받을 거고요. 이성우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할 새로운 뉴스들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네, 기다려주신 이성우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가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대책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왔고 추가 대책도 발표가 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했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좀 요연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래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마당에 보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에서 1,002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는데 24%가 잘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31%가 잘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46%는 평가를 유보를 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잘하는 쪽보다 못하는 쪽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정책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거기에 또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시장 경제가 좀 많이 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치까지 도달이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2017년 6월 19일에 이제 6.19 대책이죠. 여기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113 대책이 37개였는데 여기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3개의 지역이 또 추가가 됐고요.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투기 지역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LTV 담보대출 비율이죠. LTV와 그다음에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10%씩. 자,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런 식으로 펼치겠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지역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또 요건을 또 개선을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건축 연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축 연한도 30년에서 더 늘릴 것이다. 건물의 안전도를 진단을 받아서 30년이 넘어도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하면 재건축할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에서 중과세를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발표 시기가 이제 나왔죠. 파리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9월 5일 날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투기 과열지구가 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분당과 그다음에 대구 수성 지역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10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DTI, DSR을 도입을 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발표를 하면서 어떤 그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수요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DSR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다른 말로 총체적 그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원리금 기존의 대출의 원금과 원리금과 플러스 그리고 다른 대출의 원금과 원리금까지 전부 다 이런 대출 비율을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집이 없는 분들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DSR이나 그다음에 DTI 그리고 LTV 적용 비율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집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디딤돌 대출 3억까지인데 서울의 강남권에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출의 어떤 그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양 정책을 펼치는 그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인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 전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절세 또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그 금액일 경우에는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거의 85%까지 감면이 되고 임대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경비를 많이 높여주고 70%까지 높여주고 그리고 임대소득세 그 규정 자체를 75%로 해주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이런 혜택을 주면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8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10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비율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속에 있지만 부동산 침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제 부양 정책을 펴게 되고 부양 정책을 펴게 되면 시장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또 규제 정책을 펴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가 되는데 또 부양 정책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반복되면서 하향 시장, 상향 시장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필요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워낙 부동산 대책들이 많이 나와서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이곳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이성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양재역 인근입니다. 2077-6357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뭐 어떤 이야기들, 어떤 전략들 우리 시청자님께 좀 전달을 해주고 계신가요? 네.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키가 뭐 엄청 큰 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2m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키가 제일 커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물건은 그 역삼동에 있는 투룸이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나 그리고 금액이 오를 지역 그리고 호재가 많은 지역 인구가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맞는 말인데 특정 지역들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직장인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그쪽 시장이 많이 변모가 되고 그리고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가격적인 반등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강남 지역의 인구들이 많이 밀집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